신생팀 KT의 첫 번째 외국인 타자였던 앤디 마르테. 2016년 아쉬운 성적을 남기면서 한국을 떠났고 NC와 계약 직전까지 갔던 조니 모네를 90만 달러를 주고 영입했습니다. 메이저리그로 간 테임즈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였던 모넬은 여러 구단과 협상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KT를 선택했죠. 그러나 모넬은 기대와는 다르게 최악의 성적을 남기면서 6월이 되기도 전에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급하게 새로운 선수를 찾아야 했던 KT는 김진욱 감독의 요청으로 포지션에 상관없이 거포 스타일의 타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1986년생이었던 모넬보다 4살 어리지만 빅리그 경험이 아예 없는 거포랑은 거리가 멀었던 27살 마이너리거 영입 결정.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멜 로하스 주니어. 보시는 것과 같이 3라운드에 지명된 나름 순위가 높은 유망주였는데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동안 모든 레벨을 통틀어서 타율 3할, OPS 0.8을 넘긴 시즌이 단 한 번도 없는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성적을 남긴 선수였죠.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드래프트 픽. 1년 동안 가장 많은 홈런이 2016년 AA와 AAA에서 기록한 12개. 아무리 투고 타자 리그에서 뛰었다고 해도 마이너리그 성적은 분명 아쉬운 수준. 과연 KT는 로하스에게 무엇을 받던 것일까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189cm, 102kg, 스위치히터의 외야수. 특이한 이력이라고 한다면 2027 WBC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 경험이 있다는 것 정도. 2017년 6월 초까지 뛰었던 AAA에서 타율 2할 5푼 9리, 6홈런, 31타점, OPS 0.724. 심지어 최근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당시 KT 상황을 살펴보면 모넬이 나간 이후 20일 넘게 외국인 타자 없이 경기를 치르면서 6승 10패. 로하스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7년 6월 9일까지 KT의 성적은 팀 순위 8위, 팀 타율 8위, 팀 홈런 8위, 팀 타점 9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김진욱 감독은 모넬을 웨이버 공시하면서 대체 선수는 수비 포지션 상관없이 오직 장타력만 보고 데려오겠다고 말했는데 로하스의 마이너리그 통산 장타율 0.376. 장타력이 좋은 타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외국인 타자 없이 3주 동안 경기를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현지 스카우트 팀에서 강력하게 추천한 선수가 바로 로하스였기 때문에 40만 달러를 주고 계약했습니다. 마이너리그 초기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장타력이 향상됐고 메이저리거들이 질비했던 WBC 대표팀의 유일한 마이너리거, 그리고 외야 3자리 모두 준수하게 소화 가능한 것까지. 김 감독은 로하스 영입을 발표한 후 언론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달했었죠. 로하스가 데뷔하기 직전까지 KT는 7연패에 무려 25이닝 연속 무득점이라는 늪에 빠져 있었는데 첫 선발이자 4번 중견수로 나온 그는 1회 무사 1-3루에서 안타로 타점을 올리며 연속 무득점 행진을 멈췄죠. 출발은 좋았지만 첫 11경기에서 타율 1할 7푼 5루, 출루율 2할 6푼 1리. 김 감독은 로하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타수는 계속 조정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1루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등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타격 밸런스가 무너졌고 타이밍도 계속 안 맞아 제2의 모넬 위기에 처한 그때 김진욱 감독은 훈련 도중 로하스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홈런 타자를 해보는 건 어때? 물론 진짜 농담이었죠. 선수들에게 자주 장난을 치는 스타일이었던 김진욱 감독.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한번 웃으라고 던진 거였는데 아직 감독 성향에 대해 파악이 안 된 로하스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바로 이 시기부터 큰 스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타격 폼도 수정했는데 임팩트 이후 가볍게 방망이를 던져주는 것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배영수를 상대로 KBO 14경기 만에 첫 홈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임팩트 순간 한 손을 놓는 것을 연습했는데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결과가 좋지 않아 포기했던 로하스. 하지만 한국에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코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연습했고 첫 홈런 이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입 당시만 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타가 터지면서 대박이 났죠. 100만 달러에 재계약한 그는 2018년 정경기 출장에 한 경기 좌우타석 홈런, 구단 최초 30, 40 홈런 돌파, 구단 최초 사이클링 히트까지 기록하며 타율 3할 5리, 43홈런, 114타점, OPS 0.978, WRC 플러스 140.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비까지도 훌륭한 KT 팬들에게는 말 그대로 복덩이. 이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외야수 골든글러브 투표에서 7위에 그치며 수상 실패.
2019년 공인구의 변화로 리그에 불어닥친 투구 타자 속에서 20홈런 100타점을 넘기며 웨어스 골든글러브 수상. 그리고 2020년 타율 3할 4푼 9리 47홈런 135타점 116득점 출루율 4할 1푼 7리 장타율 0.680 OPS 1.097 WRC 플러스 181 WAR 9.0. 리그 최고 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로하스였죠. 로하스가 합류한 이후 매년 순위가 오르더니 2020년 첫 가을 야구이자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 확정. KBO 역사상 처음으로 스위치히터 홈런왕에 오른 그는 외국인 외야수로는 처음으로 MVP까지 수상했고 시즌 후 일본 구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드는 제의가 오지 않았고 그 사이 한신에서 2년 550만 달러에 1년 뒤 옵트아웃이 가능한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로하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었던 것과 일본에 가자마자 잘하면 곧바로 옵트아웃을 선언해 미국으로 가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죠. 사실 KT 잔류와 일본 구단과의 계약을 두고 고민하던 그에게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KT가 2년 400만 달러 수준의 금액을 제시한 걸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메이저리그 단장들과의 미팅에서 한국에서 올린 성적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더 큰 무대인 일본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 성공하면 미국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로하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실패했죠. 2년 동안 1군과 2군으로 가며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사이 KT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BO 복귀 이야기도 나왔지만 보류권을 가지고 있던 KT가 알포드와 재계약하면서 2023년은 멕시코에서 뛰게 됐고 2024년 90만 달러를 받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로하스. MVP도 탔었고 4년 연속 OPS 0.9에 2번이나 40홈런을 기록한 검증된 외국인 타자.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면 30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올 시즌 144경기 정경기 출장에 670타석으로 리그 1위, 타율 3할 2푼 9리, 32홈런 112타점, 88볼넷 115 삼진, 출루율 4할 2푼 1리, 장타율 0.568, OPS 0.989, WRC 플러스 153. 선구안이 좋아지면서 타율보다 출루율이 1할 가까이 높았고 5위 결정전에서 시즌 내내 약했던 김광현을 상대로 극적인 3점 홈런을 치면서 팀을 가을 야구에 보낸 로하스. 워낙 워크의식이 좋아 주장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그는 내년 시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KT 위즈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